단편소설 인형의 집 이건숙 소설가. 아들네가 사는 2층은 시내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고급스러운 선물 가게처럼 화려하고 아기자기하다. 오목하게 패인 백자우리의 등에 꽂힌 노란 장미 두 송이가 싱싱하다. 소당과 월봉의 현대 도자기들이 벽걸이 선반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 문갑 위에는 금속공의 촛대와 말탄 기마상이 자리를 잡았고 고온에서 구운 흑인형 테라코타가 텔레비전 위에 앙증맞게 몸을 도사리고 있다. 화장실 옆에 턱 버티고 있는 된장도 크기의 인조 대리석 화병이 너무 화사해서 확 눈에 들어온다. 화병에 툭 붉어진 배 위에 뭉클뭉클 이겨붙인 부들 5송이가 은은한 색을 뿜어올려 운치가 자르르 흐른다. 그 안에 흑장미가 한아름 꽂혀있다. 복도 끝에 놓인 디주 옆엔 김미경의 뚜껑닭이 당당하게 서있다. 벽에도 빈틈없이 고급스러운 수직 액자나 벽걸이, 도자기가 걸려있고 끈질기게 살아서 악마초란 별명을 지닌 음지 넝쿨이 벽면을 타고 퍼런 잎을 넌출하게 늘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창가에 10마리 나비가 매달린 모빌이 맑은 금속성의 풍경소리를 내고 있어 2층은 온통 동화의 나라처럼 분홍빛 무드 일색이다. 아이쿠, 내가 못 살아. 밥을 꼭 2숟갈 받아 먹었으니 굶어 죽기로 작정한 거구나. 우당탕 쿵쾅 무엇을 내 던졌는지 위층에서 자백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오늘 또 언제나처럼 우람 엄마가 속을 바글바글 끓여가며 뱉어내는 넋두리가 아래층의 부엌방까지 또렷하게 들려온다. 쯧쯧, 아휴, 오늘도 애를 죽이는군. 안성댁은 나긋나긋 달아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스웨터의 팔꿈치를 방바닥 위에 펼쳐놓고 스웨터와 비슷한 색깔의 헌 양말목을 끊어내서 팔꿈치에 대고 시침질을 하려고 바늘에 실을 깨는데 또다시 우우 타타당 소리가 났다.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절구통 같은 몸을 비비적대며 한 손에는 밥 그릇을 다른 손엔 수저를 들고 우라미를 쫓아다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건 하루아침에 든 버릇이 아니다. 손자가 밥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이니 이런 소동은 횟수로 벌써 3년째 접어드는 일이다. 이 맘마 다 받아먹지 않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픈 주사를 놓을 터이니 어쩔 거냐? 이 녀석아. 두 사람이 또 다른 박질을 하는지 2층이 휙 엉청 흔들린다. 40줄에 그것도 전처에겐 소생이 없다가 후처에게서 얻은 첫 자식이니 귀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들보다는 며느리 쪽이 더 별나다. 부엌으로 나간 안성댁은 아들이 먹고 나간 밥상을 훑어봤다. 빵 조각에 우유가 전부다.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아들은 아침잠이 많은 색시랑 아들이 깰까봐 도둑고양이 마냥 혼자 가만히 나와 손수 차려먹고 간 모양이다. 그 앤 이런 빵 조가리보다 어미가 차려주는 밥을 더 잘 먹으련만 하는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찡하다. 아들이 남긴 버터가 엉겨붙은 빵 한 쪽을 입에 넣었다. 너무 들짝지근하고 비려서 속에서 받아들여지질 않고 울컥 올라왔다. 아들은 차라리 파래가 섞인 날김에 시큰하게 익은 총각김치를 넣어 보리밥을 싸먹으라면 잘 먹을 터인데 아니면 똥하고 머리를 떼어낸 멸치를 보리고추장에 주면 맛나게 먹으련만 그것도 아니면 소금만 넣고 맑게 끓인 콩나물국하고 젓갈 없이 소금하고 고춧가루 양념으로 버무린 날김치를 척척 얹어 먹으라면 밥 한 그릇 단숨에 뚝딱 먹고 출근했으련만 너무 가슴 아프다. 안성댁은 이런 생각을 하며 다용도실에 내놓은 쓰레기통으로 갔다. 음식 찌꺼기는 어제 시간제 파철부가 비닐봉지에 싸서 이미 버렸지만 아침에 위층에서 나온 쓰레기통엔 그녀가 챙겨야 할 숱한 것들이 지천이다. 먹이를 움켜쥔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그녀는 쓰레기통의 내용물을 치마폭에 쏟아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꼭 도둑질한 사람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내용물을 방바닥에 와르르 쏟아놓은 뒤 잽싸게 방문을 찰칵 잠갔다. 만에 하나 며느리가 문을 왈칵 열 것에 대비해서다. 아니, 이 여자가 오늘 또 늦어? 9시 반이 넘었는데도 오질 않으니 다른 파출부를 부를까봐. 며느리가 거실로 내려와 지저분하게 흩어진 부엌을 흘겨본다. 어머마, 어머니, 또 쓰레기를 안고 들어가셨어요? 일을 어째? 어머니는 쓰레기를 방 안에 끌어들이고 아이는 젖골이고 내가 못 살아. 이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이 야단인지 내 머리가 터지려고 하네. 며느리가 방문을 열라고 야단했으나 맛있는 음식을 숨어서 먹는 사람처럼 안성댁은 눈 하나 깜짝 안고 그냥 앉아 있었다. 구더기가 날 정도로 집안에 악취가 풍겨야 좋겠어요? 우람아빠를 불러서라도 무슨 수를 써야지 이대로 두면 집안이 쓰레기 직결장이 되겠어. 며느리의 고시랑대는 소리가 멎고 밖이 조용해지자 안성댁은 잠근 방문을 풀고 가만히 머리를 내밀었다. 우람이가 2층 계단 맨 위층에 턱을 괴고 웅크리고 앉아있다. 오이시처럼 갸름하고 창백한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나서 병색이 완연하다. 이 바보야, 나가 놀아. 휙 이 집을 빠져나가 똥개처럼 흙에서 뒹굴고 놀란 말이야. 이런 할머니를 우람이는 멍청한 눈으로 슬쩍 흘겨보며 꺾어 앉혀놓은 인형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할머니가 아래층에서 뭐라고 짓거리든 아이는 눈을 허공에 받고 멍하니 돌처럼 굳어있다. 안성댁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일을 시작했다. 손자가 먹고 버린 초콜릿 포장지는 너무 예쁘다. 주름 잡힌 빨간 종이컵은 꼭 간장 종지만 하다. 알콩을 담듯 그녀는 재빨리 손을 놀린다. 한번 쓰고 버리는 포장지, 요즘 어디나 지천인 비닐봉지, 신문지와 광고지들, 일회용 종이컵과 접시, 플라스틱 일회용 숟갈, 와이셔츠 상자, 손자의 장난감 상자, 종류도 다양하다. 그녀의 눈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안성댁의 어린 시절엔 용변을 보고 닦을 종이가 없어 콩잎이나 피마자 잎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 집안의 쓰레기들이 모두 기물들이다. 쓰레기통에 매달려 수석거리는 안성댁을 아들 며느리는 울상을 하고 잡아일으켜 떼어놓지만 매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며느리 방엔 500만 원을 호가하는 밍크코트가 걸려있고 눈을 현량케 하는 자개농이 창녀처럼 요기를 뿜어내며 그들먹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안성댁의 방은 이 집이 버리는 것들로 가득 차서 귀귀한 냄새가 뭉근하게 고여있다. 마치 천출로 내몰린 노비의 터전처럼 보인다. 안성댁이 사는 2층 양옥은 큰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 잡은 85평의 건평의 200평 대지다. 도시 변두리가 갑자기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센 물결을 타고 아파트 단지로 둔갑해서 재작년에 어쩔 수 없이 우라민에도 대를 이으며 살아온 고가를 헐고 그 자리에 고급 양옥을 지었다. 가난한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 땐 앞 들판이 훤하게 뚫려 있었다. 심심하면 안성댁은 소쿠리를 들고 나가 논두렁이나 밭에서 냉이나 꽃다지, 소리쟁이를 뜯어다 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 먹었고 쑥을 캐다 개떡도 해먹었다. 그 시절엔 모두가 엇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 서로 위로하고 살았는데 저들은 아파트 족들에게 쫓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 일대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우람네만 여분 땅을 팔아서 이렇게 고급 주택을 짓고 외톨이로 남은 셈이다. 3층 지붕 밑은 우람의 장난감 방으로 놀이터다. 대문을 나서서 몇 발자국 떨어진 큰 길엔 엄청난 물결을 이루며 많은 차들이 싱싱 달린다. 아파트촌으로 뚫린 길은 산보다 높이 치솟은 셀 수 없이 많은 20층 건물들이 던지는 그늘로 인해 제대로 살아남은 나무 한 그루 보기 어렵다. 놀이터의 그네나 미끄럼틀도 사람의 손길에 닿아서 떼국이 줄줄 흐르고 후줄근해 보인다. 우람이는 매가리 없이 3층 놀이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털썩 앉았다.
10평 크기의 널찍한 방엔 그간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서가로 둘러친 칸칸이 그득 진열되어 있다. 장난감 가게라도 차린 듯 3층 놀이방은 인형이랑 놀이기구가 빼곡하다. 벨벳 곰인형이나 못생긴 배추 인형, 안데르센 인형, 키티 인형은 물론 깃털이 하늘색인 앵무새, 낙타색, 복실강아지랑 뽀로로 인형들이 우람 엄마의 극성으로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질서 있게 놓여 있다. 마치 팔려나가기를 기다리는 인형가게의 물건들처럼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진 채 말이다. 최근 우람이가 나이 들면서 엄마가 매일 사들이는 새로운 장난감들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한쪽에 쌓여 있다. 방 한가운데로 걸어간 우람이는 올림픽 고리 던지기에 노란 고리를 던져놓고 그 다음 빨간 고리를 던졌다. 멋들어지게 척 꼬챙이에 걸려 들어갔지만 그건 수없이 해본 일이라 신바람이 나지 않자 우람이는 코코 종합블럭으로 갔다. 집짓기 블록이니 마당도 깔고 창틀도 만들고 지붕도 이느라고 진득하게 앉아서 얼마간 짜맞추던 우람이는 그것도 내던지고 벌렁 나자빠졌다. 안성댁에겐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며느리가 버린 속치마에 레이스가 어찌 황홀하고 앙증맞은지 가위로 그놈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서 그녀의 고쟁이 아랫단에 대고 기워 입을 참이다. 손은 바삐 움직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세계에 가 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해의 온기를 피해 사는 이런 생활에서 도망쳐 나와 넓은 들과 산을 달리고 있다. 처녀 시절 살았던 어촌 한 모퉁이에서 바라보았던 물마루가 아스라이 앞에 가물거린다. 말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그런 자연 속으로 찾아 나선다. 암사슴처럼 험한 산봉우리를 향해 치 닿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시원 골짜기 물을 속이 시리도록 퍼마시기도 한다. 우람이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와요.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며 소리친다. 조금 있다가 철커덕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다. 집안에 갇힌 그녀는 무릎 위에 쌓인 실밥을 털어내고 거실로 나와 2층으로 올라갔다. 안방문이 다행히 잠겨있질 않아 도둑고양이처럼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 번쩍이는 자개장의 왼쪽 문을 여니 며느리의 옷들이 가득 걸려있다.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토끼풀꽃 냄새 같기도 하고 쌉싸름한 강꽃 냄새처럼 감미로운 향내가 울컥 옷장에서 뿜어나왔다. 그녀의 일생을 두고 본 적이 없는 보드랍고 현란한 색깔의 멋진 옷들이 빽빽히 걸려있다. 한참을 서서 안성댁은 그 옷들을 쓰다듬었다. 거친 그녀의 손 끝에서 고급천의 옷들이 서걱거렸다. 방코트와 바바리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동전이 잡혀 나왔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말고도 스웨터 주머니에선 1000원짜리 덜어는 만원이나 5만원짜리 지폐도 있다. 안성댁은 지폐는 건드리질 않고 동전만 2억에 꺼내 치마를 걷어올려 속옷주머니에 얼른 감추었다. 아들의 옷이 걸린 오른쪽 장롱문을 열었다. 며느리 옷에서 나던 향긋한 냄새가 아니라 찌든 땀내가 물씬 풍긴다. 호라비 방에서 나는 키키한 냄새다. 울컥 서러운 생각이 안성댁을 사로잡았다. 며느리는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한다. 옷을 사도 몸 사이즈를 재놓은 단골 양장점에 전화를 걸면 째깍 배달이 되었고 단 한 번도 불평이나 투정을 부리질 않고 그 자리에서 누런 5만원짜리 지폐를 척척 세워서 남겼다. 삐약 삐약 삐약. 안성댁은 깜짝 놀라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동작을 멈추었다. 이건 텔레비전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소리였는데 그녀는 허겁지겁 창가로 달려갔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부엌방으로 돌아와 얼음처럼 찬바닥에 요를 깔고 누웠다. 개나리가 피는 봄이라 병아리 우는 소리를 들은 것일까? 안성댁은 좀 전에 기청이 따갑게 들리던 삐약 삐약 소리를 상기하며 800개를 한 뒤 새우 등을 하고 옆으로 누웠다. 삐약 삐약 삐약.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그녀의 귓가에 병아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이제 내가 미쳐가는 모양이야.
흙이 없는 집에 살면서 남대없이 병아리 생각을 하다니. 귀에 손가락을 넣어 꼭 막고 멀뚱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멀리서 또 가까이서 온통 병아리 울음소리가 온 방을 가득 채웠다. 안성댁은 그 소리에 출처를 찾아 밖으로 난 유리창가로 갔다. 빛을 차단하는 갈색의 두꺼운 커튼을 밀치고 우윳빛에 안 창문을 열고 먼지로 앙괭이를 그린 민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봤다. 어머나 저런! 라면 상자에 아기 주먹만한 노란 병아리를 담아놓고 꺼벙한 청년이 동네 아이들에게 팔고 있지 아니한가? 환청이 아닌 사실 앞에 안성댁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동네 조무래기들이 우람이 방에 있는 장난감을 사듯이 동전 몇 입을 던져주고 병아리를 사들고 놀고 있었다. 그녀는 장롱 서랍을 열어 며느리가 집을 비웠을 때 틈틈이 아사놓은 동전들을 몽땅 꺼냈다. 병아리 장수가 자리를 뜨기 전에 몇 마리 사려고 기를 쓰고 덧창문의 고리를 벗기고 힘을 다해 왈칵 열어 젖혔다. 여봐요. 병아리 한 마리에 얼마요? 이 동전 몽땅 줄 테니 병아리들을 다 내게 팔구려. 부잣집의 창문이 열리고 병아리를 모두 사겠노라는 노인을 흠칫 놀란 눈으로 흘겨본 병아리 장수는 담의 높이를 눈으로 가늠해보고 머리를 흔든다. 대문을 열고 나오세요. 나무에 박아놓은 유리 조각 때문에 힘들어요. 문을 딸 수 있으면 내가 왜 여기서 소리 지를까? 그럼 가진 동전을 밖으로 내던지세요. 그럼 저도 병아리 한두 마리쯤은 대문 밑으로 밀어 넣어 드릴게요. 이 사람아, 현관문을 못 여니까 못 나가지? 세상에, 이렇게 큰 집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군요. 안성댁은 식탁 의자를 놓고 창틀에 기어 올라가 동전을 객가로 내던졌고 돈을 주워 가진 청년은 겨우 병아리 한 마리를 담을 사이에 두고 고개를 하듯 간신히 그녀의 손에 넘겨주었다. 병아리가 들어온 방 안은 온통 삐약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생명이란 무서운 힘을 지녔는지 조그마한 몸에서 나는 소리가 엄청나게 기청을 자극한다. 삐약 삐약 삐약. 텔레비전 소리가 아닌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의 소리가 집안에 넘쳐흐른다. 그녀의 입가에 웃음이 고인다. 살맛이 난다. 생명이 있는 병아리에 따뜻한 비가 안겨주는 환희라니. 우람이를 안고 2층을 오르는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우레치듯 아래층으로 울려 퍼졌다. 병아리가 극성스럽게 삐약거린다. 그녀는 이 소리를 상쇄할 다른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급함에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한 올렸다. 우람이가 주사를 맞고 잠들었으니 소리를 조금 줄이세요. 동창회에 잠깐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휘잉하니 현관을 빠져나가더니 안팎으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징그럽게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우람아범의 어린 시절 놀이터는 들판이었다. 시냇물 속에 물고기와 들판의 메뚜기, 뱀이 우글거리던 앙꼬리란 논의 개구리들, 얕은 논물 속에 가만히 등을 보인 우렁이, 이 모두가 아들의 장난감이었다. 겨울에는 참새잡이로 눈을 반짝였던 아들의 어린 시절이 그녀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대소쿠리를 자치기 막대기로 세워놓고 오이를 뿌려놓은 뒤 노젓가리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참새란 놈이 모이를 먹으려고 소쿠리 밑으로 기어들어가면 막대기에 달린 줄을 잡아당겼던 아들의 기쁨에 달뜬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빛을 뿜어내던 눈과 달아오른 붉은 뺨에서 건강함과 재기가 눈부시게 번뜩이지 않았던가. 하늘은 지붕이고 대지를 놀이터로 삼아 신나게 놀았던 어린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걸근거렸으면서도 웅심을 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컸는데 우람이는 왜 이렇게 병든 닭처럼 커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녀의 강곤했던 시절의 아픔이 세월을 따라 많이 둔화되었지만 아직도 가슴이 미어질 만큼 멍하다. 죽은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 왔을 적엔 하루 두 끼 죽을 끓여 먹기도 벅찼다.
그 며느린 시집 온 다음 날부터 나무를 캐가지고 장터에 나 앉았다. 나중엔 길거리에서 수수부꾸미도 해 팔더니 살림일랑 아예 안성댁에게 맡겼다. 시장에 가게를 얻어 옷장사를 시작하더니 그 장사로 돈이 많이 벌려 집도 사고 논밭도 사들여 풍선의 바람이 차오르듯 재미나게 살림이 불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버렸다. 그러나 그때 사돈 땅들이 요술을 부려 이 집안을 이렇게 겁으로 만든 셈이고 후처로 들어온 지금의 며느리가 우라미를 턱 낳고는 여왕으로 군림해서 모든 걸 쥐고 흔들었다. 베라먹을련 이 재산 다 벌어놓고 왜 자빠져 죽어버려? 안성댁은 텔레비전을 끄고 삐약거리는 병아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죽은 며느리가 시집 오던 날 입었던 노랑저고리를 떠올렸다. 자식을 못 낳는다고 남편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고 헐떡이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오르다 가버린 참으로 불쌍한 며느리다. 병아리가 어찌나 뽀시락 되는지 물통을 갈퀴 발로 걷어차버려 물이 상자 속에 부채처럼 썰어놓은 종이 사이로 스며들어 버렸다. 다시 물을 뜨려고 부엌으로 나갔다. 착착 핑핑 크르륵 쾅쾅 탕탕. 잠에서 깨어난 우람이 늘 그랬던 것처럼 2층의 맨 위 첫 계단에 앉아 기관총을 아래층에 겨누고 입가에 거품을 물고 총소리를 내고 있었다. 안성댁은 병아리에게 줄 물그릇을 엎지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갔으나 치맛자락에 다리가 휘감겨 나동그라졌다. 아이는 모르는 척 목각인형처럼 2층 계단 꼭대기에 앉아 여전히 총구에 눈을 대고 와르르 꽈다당을 연발했다. 이런 소란을 틈타서 병아리가 활짝 열린 문을 빠져나와 거실로 내달았다. 그녀는 물그릇도 팽개치고 병아리를 잡으려고 넓은 거실을 종횡무진 뛰기 시작했다. 몇백만 원인가 주고 샀다는 거실의 인도산 양탄자에 물지똥이라도 냅다 갈기는 날이면 큰일이다. 조그마한 것이 어찌 악삭 빠르고 몸이 잰지 할머니의 손에 잡히질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이런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우람이가 층계를 공중거리며 뛰어내려와 할머니와 합세했다. 3층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어떤 인형도 흉내 못 낼 병아리의 몸놀림에 신바람이 난 우람이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보다 앞서서 병아리를 쫓아 뛰어다녔다. 결국 아이의 손에 잡힌 병아리는 눈을 또락거리며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의 손을 콕콕 쪼았다. 그것이 재미있어 까르르 까르르 웃어대는 아이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너른 집안에 퍼져나갔다. 병아리가 배고픈가 보지 할머니? 그럼 병아리도 사람처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단다. 놀이방에 있는 장난감하고 다르구나. 내 장난감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근데 뭘 먹이나 큰일 났네. 우람이는 엄마가 그에게 했듯이 밥을 떠먹이려고 한 손에 병아리를 든 채 부엌으로 가서 수저와 밥을 찾고 있었다. 병아리는 혼자서 먹을 줄 안단다. 할미 방에 가면 병아리 밥이 있어. 우람아, 내 방에 들어오련? 할머니 방에 더러운 균이 많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병아리가 어떻게 살아? 병아리는 할머니 방이 제 집이거든. 우람이는 마지못해 아기작거리면서 병아리를 안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예쁘게 꾸며준 병아리 집을 보고 놀란 우람이는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병아리가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위를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머리를 젖히는 걸 재미있게 구경했다. 뾰족한 부리로 좁쌀을 콕콕 저어 먹는 것도 신기해서 아이는 키드득 웃어가며 할머니 무릎에 앉아 궁둥이를 들썩거렸다. 뼈만 앙상한 손자의 삐죽한 엉덩이가 그녀의 버쩍 마른 무릎과 맞물려 어찌나 아픈지 아이의 궁둥이를 이따금 양손으로 받쳐야 했다. 할미랑 비밀을 가져야 한다? 엄마는 보나마나 병아리를 집에서 기르는 걸 반대할 터이니 엄마가 밖에 나간 뒤 여기 와서 병아리랑 놀고 가거라. 우람이는 이런 제의에 머리를 주걱거리면서도 걱정스러운지 깊은 한숨을 삼켰다. 그때 밖에서 문 따는 소리가 귀에 송곳이 꽂히듯 날카롭게 들려왔다.
우람이는 인도해라도 된 듯 기겁해서 2층 층계를 기어 올라갔다. 어디에 그런 민첩함이 숨어 있었는지 다람쥐가 나무를 타듯 잽싸게 놀이방으로 몸을 감추는 순간 며느리가 창거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섰다. 어머니, 점심은 어떡하실래요? 글쎄다. 우람이는 햄버거를 먹는다네요. 관두어라. 난 속이 늘 그득해서. 안성댁은 아침도 거른 참이라 점심은 된장찌개에 밥을 먹을까 기대했으나 참기로 했다. 아들이 들어오는 저녁에나 밥 구경을 할 수 있으려나 보다. 그날 이후로 우람이는 제 엄마가 외출하는 걸 기다려 다람쥐처럼 그녀의 방에 찾아들었다. 병아리와 뽀뽀도 하고 할머니의 등을 두드려주고 할머니가 날마다 주워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놀기도 했다. 할머니는 이 많은 장난감을 어디서 샀어? 네 엄마가 버리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노망났대요. 그녀의 생활 스타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게다. 헤어져 나긋나긋한 할머니의 치맛자락에 유감겨 손자는 병아리하고 놀면서 아주 행복했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집안에 병아리가 있다니. 우람이는 깃털 알레르기성 체질로 오리털 옷도 못 입는 아이인데 어머니 손자 죽이기로 작정하셨나요? 어쩐지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니. 넌 이제 겨우 31살이야? 나는 내 나이에 2배하고도 20년을 더 산 사람이다. 아이를 그렇게 기르면 못 쓴다. 할머니와 손자가 병아리를 사이에 두고 너무 푹 빠져 있어 문 따는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다. 분을 사귀지 못한 며느리가 씩씩거리면서 나대는 통에 아이는 울상을 짓고 병아리를 상자 꽉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요 베라먹을 거사. 할머니 방에 균이 많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쓰레기통 속에 앉아있어? 주사를 맞춰가며 깃털에서 오는 알레르기를 진정시켜 놓았는데 병아리를 껴안고 있다니 내가 미쳐. 2층으로 주랭랑치는 우람이를 곁눈질하며 며느리는 방구석에 놓인 병아리를 거실의 유리문을 열고 앞마당에 힘껏 패대기 쳤다. 병아리는 떨어지며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세차게 부딪혔는지 바들바들 떨다가 두 다리를 쭉 뻗어버렸다. 이걸 2층 계단에서 지켜보던 우람이가 우와 우 서럽게 울면서 죽은 병아리를 향해 돌진했다. 이런 아이를 번쩍 아는 며느리는 바지를 벗겨 볼기를 소리나게 찰싹 때렸다. 아이가 목청껏 울어대서 집안이 시끌시끌했다. 보다 못한 안성댁이 아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아니 어머니는 왜 안 하던 짓을 하세요? 며느리의 몸엔 비온 뒤 음습한 공기를 타고 공동묘지 산등성이를 휘감으며 번쩍번쩍 지나가는 도깨비 불빛이 서려 있어서 안성댁은 진저리를 쳤다. 아이를 그렇게 기르면 못 써. 아이 교육에 참견하지 마세요. 지금은 모두 이렇게 기른단 말이에요. 너처럼 요란하게 기르지 않았어도 나는 내 남편을 의젓하고 똑똑하게 잘 길러놓지 않았더냐? 지금 그렇게 기른 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죽도 먹지 못해 비틀대며 기르신걸요. 그래도 잘 자라서 내 남편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람 아빠는 돈 쓸 줄 몰라요. 움켜쥐기만 한다니까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앞장서서 아이의 IQ를 높이기 위해 난리를 치며 지능개발용 장난감을 사들이는데 그이는 언제나 돈이 아까워 잔소리라니까요. 우리 집은 어머니의 그런 저질 생활 사고방식으로 인해 부부가 늘 다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이 폭발했는지 며느리의 숨결이 고르지 않았다. 안성댁은 세월만큼이나 깊이 파인 턱의 주름살을 매만지며 대들었다. 아이들이란 흙을 가지고 놀고 병아리와 강아지를 친구 삼아 놀아야 밥도 잘 먹는 법이요. 놀이방에 가득한 서양 인형이나 장난감들 중 단 한 가지도 우람이 아범에게 사준 적이 없어. 하지만 건강하게 잘 컸다. 어머니, 내 아이 내가 알아서 기르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며느리는 병아리를 죽인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안성댁이 긁어모은 기물들을 커다란 비닐봉지를 가져다가 뭉텅뭉텅 담아서 밖으로 내갔다. 안성댁은 그저 입을 실룩이며 그런 며느리를 지켜볼 뿐이다. 방이 썰렁하게 비어 허전해진 안성댁은 허리를 잔뜩 휘고 다음 날까지 누워있다가 밖이 조용하기에 살금살금 층계로 올라갔다. 낌새로 봐선 며느리가 급한 일로 우람이를 놀이방에 넣고 나간 것이 확실했다. 2층은 썰렁하게 비어 있었으나 안성댁은 도둑질하러 올라온 여자처럼 발꿈치를 들고 3층 놀이방으로 고양이 마냥 소리 없이 다가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문 뒤에 몸을 숨긴 그녀는 우람이가 어떻게 혼자 놀아보려고 길을 곤두세웠다. 손자가 5살에 접어들면서 수없이 사들여온 삐용, 피비빅, 지지지직, 덜덜덜, 쓰르르 쓰르르 이건 외계에서 온 우레메나 우주보안관,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로봇,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조종하는 자들이 내는 소리다. 아이는 이런 전자명의 심취에서 병아리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놀이방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았다. 갑갑해진 그녀는 병아리를 가지고 놀 때처럼 손자와 친하고 싶어서 안을 기웃거렸다. 할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아리를 사줄 것이란 말을 해줄 참이었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오두커니 서 있는 손자를 보자 입을 다물고 그냥 숨어서 지켜봤다. 소리를 내는 전자 장난감들을 발끝으로 시큰둥하게 옆으로 밀어놓고 멍청히 서 있던 아이가 제 엄마처럼 길고 검은 머리의 헝겊 집시 인형을 보자 멈칫하더니 둘레둘레 놀이방을 살폈다. 마침 우주선 옆에 놓여있던 장난감 과도를 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 순간 우람이는 인형의 가슴에 과도를 힘껏 2번 내리찍었다. 플라스틱 과도는 인형의 가슴에 직각으로 꽂혔고 그걸 보고 우람이는 키르르 웃었다. 창백한 아이의 얼굴에 서렸던 살기가 섬적지근할 지경이다. 그 뒤 신경질적으로 키드 인형들의 치마를 푹푹 잡아찢었다. 우람이 아범은 그 나이에 처마에서 떨어진 참새 새끼를 안고 불쌍하다고 목을 놓아 서럽게 울었는데 이를 어쩌지? 손자의 행동을 숨어서 지켜본 안성댁은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었다. 우람아, 우유가 오늘은 늦게 배달되었구나. 어서 이걸 마셔라. 튼튼해져야 태권도도 하고 미술학원도 다니지. 거실에 놓인 피아노도 배워야지. 2층을 향해 우유를 흔들던 며느리는 우람이가 늘 앉아있는 자리에 엉뚱하게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걸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어머니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우람이는 3층 놀이방에 있다. 노인네가 거기 앉았다가 만에 하나 실수해서 고르면 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며느리의 지청구를 들으며 안성댁은 난간을 잡고 엉금엉금 계단을 기어 내려왔다. 우람아, 이 우유 마셔라. 어서 나와. 안성댁은 1층과 맞닿은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며 심통이 난 아이에게 어떻게 우유를 먹이나 보려고 우유를 올려다 봤다. 좀 전에 우람이가 보였던 어미에 대한 미움이 차가운 물을 등에 끼얹은 듯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쿵쿵거리며 3층까지 단숨에 올라간 며느리가 우람이 손에 빨대를 꽂은 우유를 쥐어주고 돌아서서 내려오는 중이었다. 갑자기 우람이의 눈에 인형의 가슴에 칼을 꽂을 때 겨웠던 그런 빛이 번쩍했다. 휙! 픽! 아! 우람이는 우유를 엄마의 뒤통수에 명중시켰다. 그건 순간이었다. 며느리가 계단을 굴러내려 안성댁 옆에 쓰러졌다. 계단에 우유가 지천이었고 우람이는 3층의 첫 계단에 떡 버티고 서서 무표정하게 아래를 내려다본다. 며느리는 어제 마당에 내던졌던 병아리처럼 사지를 발발 떨고 있었다. 머리를 세차게 층계에 부딪혔는지 집시 스타일의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온다. 아가, 이리 내려온 어서 이리. 2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간 안성댁은 점점 깊숙이 꺾어지는 허리에 힘을 주며 3층 맨 윗 계단에 서 있는 아이를 향해 손짓을 했다.
우람이는 인형의 가슴에 칼을 꽂았을 때와 똑같은 괴기스러운 미소를 살짝 흘리다가 계단을 급하게 내려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우유를 먹이려고 서두르느라 며느리는 문 잠그는 걸 잊은 모양이다. 어서 나가자, 어서! 할머니가 서두르자 아이는 지남잘처럼 찰싹 그녀 몸에 달라붙어 걸음을 옮길 적마다 휘감겼다. 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몸을 떨었다. 우람아, 병아리하고 놀고프지?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찬바람이 휙 몰고 가는 골목을 빠져나온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활짝 열린 대문 앞에 멈춘 앰뷸런스의 기청을 찢는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잡아 흔든다.